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원한 강의를 해준 이지혜 사장님의 남편이자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강의로 오늘 순서를 맡게 된 PD 심혜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저를 소개해 줬을 때 12억 자산 소득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 비밀을 밝혀줄 것이라고 엄청난 부담감을 던져줬던 그런 이지혜 사장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다른 거는 보장 못 하고요. 제 강의를 조금 새로운 차원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강의 메시지를 좀 던져 드릴 텐데, 제 강의에 집중하시게 되면, 강의에 집중하시고 믿으시고, 삶에서 실천만 하시면, 모두가 다 12억 자산 소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제가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가 목회자가 부자를 운운하는가, 부자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가에 대한 의아함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와 또 제가 생각하는 부의 정의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부의 3요소, 3F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기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재적인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패밀리입니다. 이 가족이자 관계인 거죠. 가족과의 유대감, 관계의 풍성함이 진짜 부의 첫 번째 F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피트니스죠. 신체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누려지지 못하면 절대로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프리덤입니다. 자유, 선택.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주어질 때에 비로소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앞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내 안에 충족이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나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이 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란 곧 자유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그런데 내가 뭔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주말에도 일에 치여 있어서 일을 못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돕고 싶은 사람이 정말 있는데 내가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 제약이 걸려서 자유가 없어서 돕지 못한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돕고 싶은 아이들과 또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제 입에 풀칠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굉장히 가슴 아래를 했던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가 뭔가라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앞에서의 자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부란 이 공동체적 삶이자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재정의 통제권을 지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 누구에게나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두가 힘든 시대를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관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게 되죠. 우리가 가족끼리도 마음 편히 밥을 먹지 못한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오전에는 4명이 모였는데 6시가 넘으면 2명으로 줄여야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힘든 시대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저소득층은 근로소득과 중산층 이상은 사업소득이 굉장히 급감해서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의 동향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1년 전보다 훨씬 더 벌어진 소득 격차에 대한 부분들의 단위를 이렇게 그래프화해 놓은 자료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위기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바로 저는 통제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좀 재정의하고 싶어요. 코로나라서 위기인 게 아니라요. 통제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통제권, 재정의 통제권, 건강의 통제권, 인간관계의 통제권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통제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피해자 코스프레인 거죠. 나 이것 때문에 안 됐어, 나라가 문제야, 뭐 누가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 코로나가 진짜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아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마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은 다 통제권을 많이 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장악하는 비결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부의 추월차로에 올라탄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인생을 장악하는 비결인 이 책임감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신 스스로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의무를 다할 때 피해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수와 실패 그리고 성공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다음번 선택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 나쁜 상황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나쁜 선택의 결과인 거지 그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반드시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인생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을 장악하게 되면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나쁜 상황 저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둑이 들어오고 그날 제 아들 둘째 아들 규환이 눈이 찢어지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두 가지의 이제 악재가 그날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나쁜 상황이었지만 저는 좋은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스스로의 선택을 장악하게 되면서 도둑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둑이 전도가 되어지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장악하는 비결은 바로 이 책임감에 있구나. 근데 부의 추월차례에 올라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이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피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수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3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 교육, 건강, 인간관계, 재정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저희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년 전에는 사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앞에서 이지혜 사장이 이야기했듯이 목회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사실은 마음껏 그렇게 먹는 거를 좋아하는 제 아내의 속에 이 쓴뿌리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규빈이 교환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희는 책임감을 가져가게 됐고요.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 아내가 목숨 걸고 이 마스터 챌린지를 도전해서 마팩을 하나 저를 꼭 먹이겠다라고 할 만큼 제 건강 상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제가 12개를 가방에 넣고 다닐 만큼 잠을 계속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몸의 피부 트러블부터 해서 이상한 몸의 근육통까지 오게 되는 원인 모를 질환을 달고 살아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그 관계가 결국엔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현재 이 모습은 제 아들 규빈이 규한이가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독서 모임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기주도하고 비전을 찾아서 많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교육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저희 가정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건강적인 부분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메나테크 본사 강남 본사에 PD룸을 예약을 해서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실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우리 사업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성장을 위해서 뭐를 도와드릴까 아이디어를 짜는 시간을 가지면서 비전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되게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청년 같았다. 뭐 그들이 저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접대하는 멘트로 말씀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의 10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은 모습을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지금 제가 앓고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다 회복이 되는 그런 건강해지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제가 리즈 시절을 살아가고 있게 됐고요.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송도로 이사 오게 되면서 명품가정 멘토링 공동체를 만들어서 전국의 수백 가정과 지금 계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엄청난 공동체죠. 이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인맥이 확장되어지고 아주 이 그룹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나는 인간관계 수준이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정적인 상황인데요. 저는 3년 전과 지금의 재정 상태를 Zero to Fire라고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MZ세대가 3명 중에 2명이 파이어족을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이어족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하는 건데요. 일찍 재정의 자유를 누려서 은퇴하는 것, 이게 파이어족의 비전입니다. 이 기사를 얼마 전에 제가 이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은퇴할 때 목표 자산이 파이어족들이 13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으면 연 4%의 그 이율을 계산을 했을 때 원금 손실 없이 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은퇴할 때 13억 7천만 원을 모으고 은퇴를 하겠다. 내가 파이어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하는 비율을 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율을 봤더니 월 소득의 70%를 투자를 한대요. 자,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회사원 기준으로 1년에 연봉이 한 6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월 소득의 50에서 70%를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평균 4천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 요법은 주식에다가 예금, 적금, 부동산, 펀드, 가상화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리스크가 있는 내용들인 거죠. 자, 목표하는 기간이 그렇게 월 4천만 원 정도 저축을 해서 평균 20년을 모은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은퇴를 하는가? 희망 은퇴 연령은 51세고요. 빅파이어족은 62세에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비니안이랑 요거를 어제 또 이 얘기를 나누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두드렸더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메나테크 GL그룹 시스템으로 인해서 12억 자산소득 규모를 구축하게 된 그래서 비니한이도 어제 이 얘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로 아빠, 엄마가 그렇게 자산 소득 시스템이 구축이 되셨네요. 라고 놀라워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원하면 파이어를 할 수 있는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제 강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프레임을 리프레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프레임은 고정관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의 시동이 기차 선로 위에서 갑자기 꺼지게 되면서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아버지가 시동을 걸려고 황급히 키를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에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이 차트를 보더니
아, 난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가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라면서 절규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가 두 명인가요? 야구 경기 보러 간 아버지는 친아버지고 또 그 외과 의사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인가요? 자, 이거에 프레임이 고정관념으로 작용을 하는 좋은 사례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의아한 이유는요, 외과 의사는 남자다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외과 의사는 꼭 남자여야만 할까요? 이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외과 의사가 엄마라고 한다고 읽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드리는 이유가 코로나 위기의 코로나가 아니라 프레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리프레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정말 많은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딱 쓰는 순간 여러분도 저를 목사의 프레임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문신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부자 얘기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프레임,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되죠. 자, 근데 이 프레임의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다라고 합니다. 인종, 성, 나이, 국가, 사회적 지위, 옷차림, 외모, 학력 등이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앞서서 엄청난 댓글들을 남겨주신 걸 제가 봤어요. 제 아내 이지혜 사장이 나면서부터 날씬해. 저는 알아요. 연애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연애할 때 에피소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산책을 했었어요. 분당에 그 숲속에 산책을 하는데 앞에서 호리호리한 두 커플이 나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숲속에서 이렇게 남자가 안고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눈짓을 보내주더라고요. 좀 안아달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몸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허리 디스크 나간다고 정말 미안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안고 가다가 제 아내가 저를 안고 가는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실제로 사진기사 앞에서 제가 제 아내를 들다가 쓰러진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그런 고정관념들에서 우리가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정관념이라는 이 폭력적인 프레임을 거부하고 코로나 시대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은 정말 일생을 걸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억 자산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혼자 하기 힘든 여러분의 리프레임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하는 건데요. 메나테크 이 SOM 중에서 최초로 이 쌍방향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파 견문록에 나왔던 그 퀴즈인데요. 이 아이들이 나와서 어른들에게 퀴즈를 내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인데요. 그때 나왔던 질문들을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함께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찾아보세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이 뭘까요? 댓글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이거 아이들의 관점인 거예요. 답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세 번째, 이기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네. 답을 한번 적어줘 보세요. 이거 혹시 다 맞추시는 분 계시면 혹시 이명진 사장님께서 치킨 쿠폰 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한번 적어줘 보세요. 자,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이거 맞추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바퀴벌레입니다. 아이들의 관점입니다. 아이들의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손님입니다.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뭘까요? 애들은 시작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자, 네 번째,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아빠 뱃살입니다. 저희 집에는 해당되지가 않고 엄마에게 해당이 됐죠. 귀한 얘기도 얘기했더니 자기는 엄마 뱃살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어른과 아이의 프레임의 차이를 비교해서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거, 이 코넬 대학 스턴버그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이 자기중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재치 있는 실험을 한번 했어요. 대학생 그룹을 모아놓고서 한 명은 연주하게 돼요. 노래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은 그 옆에서 그 노래 제목을 듣고 맞추는 건데 어떻게 맞추냐면 그냥 이 소리로 맞추는 거예요. 이 박자 소리로. 그래서 맞출 확률을 물어봤더니 50%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 노래 연주하는 거를 내가 50%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 맞춘지 아세요? 네, 2.5%밖에 못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심심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제목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네, 아무 생각 없으시죠? 네. 정답은 동해물과 백두산입니다. 애국가죠. 동해물과 제가 여기서 노래를 할 줄은 상상 못했. 네. 저는 머릿속에서요 경험했던 아주 환상적인 그 애국가의 연주를 떠올리면서 엄청나게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연주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많이 맞추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저의 자기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빈이 한이에게 서로를 배려하는 자기 프레임에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이를 실제로 해봤는데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프레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치를 쌓아 올라가게 되는 빈이 한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게 되죠. 자, 이런 의사불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무감각이나 무능력이나 배려 없음을 탓하게 됩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이고 어떤 소통이잖아요. 근데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들을 대부분 많이 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알고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인지를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면 훨씬 더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못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전공을 못해서일까요? 아니죠. 바로 자기 프레임 때문인 거죠. 자녀를 선행학습한다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이 알기에 벅차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너무 그렇게 간단한 걸 모르냐고 구박하기 일쑤죠. 그 개념은 부모에게만 쉬운 개념일 뿐인데 그것을 망각한 채 이렇게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자괴감이 들어서 결국엔 부모가 자녀를 못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며 상대방을 추궁하지만 실상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나의 선택이 보편적이라고 믿는 이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2억 자산소득 시스템을 이 코로나 시대에 구축하지 못하는 가장 그 뒤에 숨어있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나는 있는 그들의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경험과 이 객관적인 현실 사이에는 어떤 왜곡이 없다고 믿는 경향이 이 소박한 실제론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소박한 실제론에 퍽 담겨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은가요?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요. 독재 정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죠. 읽고 말하고 보는 것까지 나라가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하는 이 독재 정권처럼 이 자기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독재 정권 하는 거는 외부의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자, 이러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삶의 여러 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삶의 한계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돌아보고 피드백해보고 겸허해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변화 프레임, 경제적인 선택을 좌우하는 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쉽게 적응하는 탓에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우리의 경제적인 선택과 판단을 움직이는 또 다른 핵심 원리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코로나 시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2년 전에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 2월달, 1월달에 주어졌을 때 이전 상태 쭉 쉽게 적응해 왔기 때문에 그 변화에 굉장히 예민했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합니다. 곧 없어질 거야. 지나갈 거야. 감기일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2개월,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가면서부터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변화된 이 상태, 코로나 상태가 쭉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태에 적응해 나가는 상태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종식이 돼도 이전 시대의 삶의 패턴으로 절대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업무 환경이라든지.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인간은 변화 프레임에 굉장히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손실 프레임과 이득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고요. 요거에 대한 답을 한번 또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객에게 1,000원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문구를 쓰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현금으로 구입하시면 1,000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쓰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면 1,000원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 요 두 가지 중에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라면 어떻게 해서 이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인가? 자, 한번 채팅창에 한번 답을 줘보세요. 1번 아니면 2번. 네, 한번 쭉쭉 써보세요. 대부분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뭔가 할인 혜택을 준다. 근데 이 프레임을 아시면요,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상황은 동일하지만 2.5배 심리적 영향을 주는 프레임이 뭐냐면 손실 프레임이 돼요. 그러니까 이득에 대한 프레임보다 손실 프레임이 2.5배 더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용카드를 구입하시면 1,000원 추가 요금 부과됩니다. 그러면 손실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결제해야지 라고 하는 확률이 2.5배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영향을 되게 잘 활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상 유지에 대한 집착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그 결정은 객관적으로 최선의 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현재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 무언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이 현상 유지에 대한 집착, 이 손실 회피에 대한 손실 혐오에 대한 부분이 내 안에 작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객관적으로 최선의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 프레임을 아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선택을 좌우하는 힘의 통제권을 가져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하는 무수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신문 구독, 어떤 신문을 구독할지, 어떤 우유 브랜드를 먹을지, 휴대폰은 어떤 거, 자동차는 어떤 거, 학원은 어디, 보험도, 직업 등등 늘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반복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대부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립적인 대안으로 리프레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상태로 주어져 있는 대안을 중립적인 대안으로 리프레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기존의 직업까지도 처음 접하는 중립적인 대안으로 리프레임 본다면 아마 많은 선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변화 프레임으로 이런 변화된 에피소드 삶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나누면, 저는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가정 회복을 위한 목회를 열심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재정 압박은 매일매일 더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서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의 모습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건강적으로도 번아웃 될 것 같고 재정적으로도 바닥을 치게 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어떤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나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지하게 되고요. 변화 프레임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전략을 바꾸게 되는 게 교회 밖에서 가정으로의 접근 전략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센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때 당시에 수입이 제로였던 상황인데 이 체인지 인문교육 코칭 센터를 이렇게 세우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의 기회들이 저한테 찾아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메시지를 던지고 그 메시지들을 제가 꼭 만나지 않더라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자기주도 교육으로 체인자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 건강과 재정과 영성을 돕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모두 가진 롤모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건강의 회복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재정 상태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전 멘토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 건강, 재정의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함을 인지하게 되면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스터 챌린지 7을 제가 제 아내 덕분에 시도를 하게 됐고요. 우연히 이제 그 송도에 이 21세기형 비즈니스에 대한 책을 목회자의 관점에서 좀 분석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이 책을 제가 정말 깊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바로 시스템을 복제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요 내용인데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 회사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교육과 자기개발 시스템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GL그룹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저없이 이 공동체 안에 시스템 안에 조인이 됐던 건데요.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SO 복제 시스템, SO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시스템은 제가 하나 비전 멘토링 시스템과 동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펙이 없어도 되고요. 뛰어난 판매 능력이 없어도 되고 매일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죠. 이 SO 시스템은 시스템 오너의 약자로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받고 정식으로 인정하는 SO 미팅을 주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이 인증 요건을 보면 요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증 혜택은 SO 인증서와 배지를 주고 이런 SO 미팅을 주관하고 커뮤니티와 워크숍을 참석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검증된 성공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선순환 주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시스템 안에 조인이 되면 누구나 다 12억 자산 소득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왜 사람들은 선택을 못할까? 결국엔 리프레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교육 시스템의 증거가 이 명예 전당에서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산 소득을 구축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사업에 조인된 지 8개월 만에 여기에 명예 전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영업과 SO에 비교하는 차트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관련돼서는 저보다 우리 유희성 사장님의 강의와 이명훈 사장님의 강의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들으시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정말 16년 만에 부부 1박 2일 여행을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 공동체가 준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었는데요. 메나티를 먹고 그리고 차가운 커피를 마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벽 1시까지 오늘 강의를 부부가 오붓하게 준비를 했던 1박 2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SO 시스템 덕분에 제가 진짜 원했던 가정 멘토링, 비전 멘토링을 정말 시간 재정에 제약받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정 멘토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로버트 베넷의 한 말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선택의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면면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데서 오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여기 오늘 강의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프레임을 리프레임 하셔서 메나테커 GL그룹 시스템과 함께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에 온라인 마미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루미노베이션 리얼 리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본사 차원에서 준비하는 아주 고퀄리티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마미에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